안녕하세요. 3월 28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진리카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진리카가 양봉 전환으로 마감이 되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진리카는 제 머릿속에는 진리카는 제가 전에 일을 할 때 작년에 2022년 4월 달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남들 다 조정받을 때 얘만 미친 듯이 갔어요. 이게 제일 지금 현재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예, 그때 나왔던 게 뭐 메타버스 관련된 있는 부분들하고 여러 뉴스들이 나와서 런칭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그 내용들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진리카는 샤딩 기술을 사용해서 거래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암호화폐. 이 부분에 싱가포르 프로젝트입니다. 싱가포르 쪽에 주력은 이제 화교 쪽하고 인도네시아 쪽에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베이스되는 시장이 어느 정도라는 건지는 대충 감을 잡으시고 보시면 돼요. 진리카 같은 경우에 이게 개인적으로는 볼 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분이 일단 거래 속도, 수수료 측면에서 대한 부분들, 이더리움 플랫폼, 이더리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샤딩도 대표적으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의 속도와 보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한 처리 방식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블록체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새로 만든 프로젝트는 거의 없어요. 그런 프로젝트는 사실 2025년, 26년, 27년, 17년, 15년, 16년 이때 뭐 그러고 그 앞에 이때 많이 만들어져요. 대부분 포크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자기 색깔을 두고 거기다 기술적인 요소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베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의 트렌드 방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들의 프로젝트들이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로 소스를 공개를 하고 그 소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하고 이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인지를 하고 왜 검증을 하냐면 블록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어떤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든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금융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백도어가 있냐 없냐예요. 누군가가 스마트 컨트랙을 만약에 해서 그 안에다가 백도어로 심어놨다. 그러면 여기에 전송할 때마다 0.0000001이더라든 0.0000014비트라든 내 지갑으로 보내게 하는 그런 백도어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면 안 되겠지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스가 오픈 소스로 올라왔을 때 상자들은 개발자들이죠. 여기에 개발자들은 기존의 업체에서 고레벨의 개발자도 있고 저레벨의 개발자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개발자들이 부진해 있는 곳이에요. 깃허브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소스들이 자기가 필요한 소스들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소스에 뭐 3단계까지 개발돼서 오픈됐던 소스에다가 나의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4단계, 5단계, 6단계를 덧붙여서 내가 이렇게 또 했어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개발자들 간에 서로 인정을 받고 네임 밸류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같이 검증하는 그런 체계들이 오픈소스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들인 거예요. 비트코인이 대표적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포크를 해서 포크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정 부분을 좀 수정을 하고 기술적 요소를 좀 더 넣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넣고 그러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점점 분화되어 나가면서 형태를 갖춰 나가게 됩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트론도 있을 거고요. 뭐 국내 프로젝트는 클레이튼도 있죠. 다 이더 베이스예요. 이더 포크예요. 포크.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전에 왔던 개발 과정에 나의 아이디어를 붙여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시도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샤딩 기술을 개발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내용을 미리 까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로 형성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프로젝트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TPS예요. TPS. 처리 속도예요. 처리 속도.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처리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 블록체인 자체, 메인넷이죠. 이 메인 블록체인 내에
속도를 높여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서브 프로젝트들을 같이 처리하겠다라고 관점을 두는 게 TPS예요.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빗하게 두든지 퍼블릭하게 두든지 선택하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자 여기가 너무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여기 말고 사이드 체인으로 하고는 결과값만 메인넷에다가 올리겠다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들이 사이드 체인에 관련된 있는 프로젝트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겠죠. 메인에서 자신의 생태계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합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들의 생태계,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또 추가적인 프로젝트들이 얼마만큼 많냐가 사실은 그 블록체인에서의 예치 자금의 규모, 그리고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의 건강함을 체크하는 요소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왜냐면 속도에 대한 기준 척도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진리카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이 빠른 속도라고 하는 측면들을 둬서 게임 영역하고 여러 결제에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거래량 일치하는 처리량, 낮은 수수료. 근데 지금의 현재 이렇게 블록체인 프로젝트 레이어 1의 레벨, 레이어 1은 이런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레이어 1이라고 하고요. 이런 레이어 1에 붙어서 사이드 체인 개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프로젝트들이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레이어 1 위에 L2, L2, L2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이렇게 생태계를 같이 구성하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샤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 샤딩 안정성을 위한 거나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하는 방식에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별화되고 속도적인 측면, 보안적인 측면을 좀 더 월등하게 구성하려고 한다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 보면 진리카 같은 경우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광고, 지불 수단, 지불 수단으로서의 D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걸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리 속도가 높아지니까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 보면 또 여기도 NFT가 나오죠. NFT가 나와요. 결국에는 어디에 근원되는 소스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이런 같은 방향을 보는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그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생태계에 같이 구성되어 있는 서브 프로젝트들, 에코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 개발 지원들을 원활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규모가 큰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원탑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 거죠. 알트코인에서는 이더리움이 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리카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부분에 대한 지원 요소가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런 빠른 속도 처리 방식을 이용해서 게임들, 스포츠, 명품, 음악 등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메타버스에 대한 구축. 메타버스로 구축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메타버스 자체에는 블록체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메타버스 자체가 블록체인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쓰는 NFT, 그 다음에 결제 관련돼 있는 토큰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서 블록체인을 쓰는 거고, 거기 안에서 메타버스에서 쓰이는 중요한 데이터들의 일부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을 하는 형태가 쓰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별도의 기술적 요소도 또 갖춰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 에코, 아까 말했던 같이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의 접점을 넓히는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나오면서 사실 차트적으로 2022년도의 움직임이 큰 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여러 얘기들을 했던 내용들 외에도 이전에 오늘의 알트코인 이런 내용들에서도 보면은 메타버스의 샌드박스나 마하나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진리카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존재감이 조금 약한 측면이 있어요. 존재감이 좀 약한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들 염두에 두고 현재 차트의 움직임도 같이 살피고, 움직임이 강한 움직임, 내리에 강하게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진리카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보고 있겠죠.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많이 하면 일단 좋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서 살피면서 현재의 차트 움직임을 같이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기사에도 보면 또 웹3 기반의 원래 토치 요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확장성 샤딩 기술을 이용했다 이런 부분들 기사들이 보도자료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이 기사가 올해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에 웹3 게임 발표 기대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앞에 이건 22년도에 메타버스 그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여기 웹3 개념으로 이제 접근한다. 이 관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웹3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은 이 특별한 차별성을 어떻게 둘지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탈중앙화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 요소거든요. 기본 요소예요. 근데 웹3 하면은 탈중앙화를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로 해서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결과물을 내놓으면 제일 많이 가는 게 일단 지갑입니다. 지갑. 이때의 지갑은 디지털 월렛의 개념이에요. 이때의 지갑에는 KYC든 디지털 ID든 이런 자신의 신원 정보, 자신의 정보를 포함되어 있는 지갑의 형태. 그래서 이 지갑의 형태를 다양하게 쓰겠다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에서 웹3를 언급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정한 웹3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지고 있는 자체가 웹3에서 말한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어 자체를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뭔가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지갑적인 측면들이 강하겠네. 이런 지갑하고 게임하고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호화폐 지갑하고 게임하고 연결시켜서 게임 내에서 획득하는 재화나 NFT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갑하고 연동해서 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내용을 살피고 차트 내용을 보면서 다시 살피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차트는 일봉 차트 값으로 드리고 있고요. 전체 구간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오늘 알트나 뭐든 저희들 제공해드리는 알트코인에서의 값들은 휘발성으로 이번만 보고 끝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최소 몇 개월에서 올 한 해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AS 자원이든 현재 차트 움직임 좀 나온 종목들은 현재 구간의 움직임을 같이 또 얘기를 드려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부분은 전체를 한번 다 올려보고 거기에서 현재의 움직임들을 살피는 쪽으로 차트 얘기도 할 거지만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에도 지금의 제공되는 정보들을 알트코인에서 소개하는 내용들 한번 점검을 한번 하고 또 새로 또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같은 동일 종목에 대한 차트 의견들을 또 같이 살펴보시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새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전체 구간 그거를 쪼개서 2023년도의 움직임까지 이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시간이 앞에 진리가는 좀 시간이 많이 얘기됐으니까 좀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진리가의 차트 체크는 흡사 라이트코인하고 비슷합니다. 어저께 했던 오늘의 알트코인하고 비슷한데 여기 파동이 여러 개 생겼어요. 21년도에 이렇게 형성되면 라이트코인 할 때처럼 라인이 엄청 많아져요. 라인이 엄청 많아집니다. 근데 여기 움직임을 보면 이때 나고 하반기에 움직임이 약했어요. 여기 구간을 공략을 하는 정도로 맞췄는데 21년도 지나고 나서 22년도에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 구간까지 차트의 중요 값들을 다 만족시켜 버렸어요. 이 움직임이 사실 터무니없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움직임이 나오는 곳이 암호화폐이기도 하니까 여기 움직임이 만족을 해버렸어요. 한번 다 훑어버렸어요. 중요 값들을 다 돌파하면서 훑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부분들은 일단 패스, 여기에 대한 부분들 놔두지만 패스, 여기 구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여기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이 여기에 공략하는 과정과 겹칠 거라는 거예요. 겹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자 라고 지금 차트는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움직임은 또 여기에서 살피는 내용하고 같이 겹치니까 이때 얘기를 같이 드릴게요. 일단 옮겨놓고 자, 이때 4월달의 움직임이 터무니없이 나왔습니다. 터무니없이. 그럼 4월달에 형성되어 있는 중요값들 161원, 135원이 있어요.
여기 135원에 대한 되돌림 한 번, 두 번 꼬리로 여러 번 치면서 내려왔죠. 이거는 돌파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지됐고 여기가 깨졌죠. 한 번이 한 번. 저항. 여기는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저항이. 자, 그리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구간 끝을 84.1원을 깨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오고 한 번도 공략이 안 됐어요. 한 번도 공략이 안 됐어요. 공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뭘 본다? 돌파 가능성을 먼저 본다. 그 다음이 뭐다? 첫 번째 저항이 잡힐 개연성을 같이 보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돌파 쪽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간 이탈 체크도 되어 있지만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구간 이탈 76.4원은 여러 차례 두들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돌파 가능성, 76.4원은 돌파 가능성, 84.1원도 돌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움직임이 여기에 움직임하고 같이 겹치죠. 겹칩니다. 지금 겹치는 움직임이에요. 자, 그리고 하방 이탈을 했고요. 추가 하락이 나오고는 역시 작년 11월, 12월에 추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11월 달에 추가 조정이 나왔죠. 11월 달에. 12월 달은 추가 조정이 안 나왔네요. 현재 움직임을 보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거래량으로만 보면은 여기는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그리고 조정할 때 거래량 여기도 조금 나왔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12월 달 조정 구간까지 합치면 거래량이 없어요. 비교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낮아요. 그리고 2023년도 반등 초반에 거래량이 터집니다. 거래량이 터져요. 이런 부분들 같이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차트, 진리카 차트를 스마트머니가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이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보통 중요값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 시 확정적 종가를 형성하려고 하는 부분, 종가 지지를 형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통 나오더라. 그 값들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차트가 실제로 그 뒤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런 움직임이 어디를 노리고 있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겠죠. 현재의 움직임은 보면 여기는 빠졌고 자, 여기에 움직임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상단 변곡점 앞에 딱 이 돌파를 했으니까 자, 여기라고 나서 하방 이탈하고 나서는 여기 한 번이 됐죠. 그러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저항 가능성이 있어요. 돌파, 저항. 이것도 돌파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왜냐면 계속 두들겼어요. 계속 두들겼으니까 구간 끝값들 보니까 위에 타고 올라가다가 빠지고 올라가고 따고 빠지고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돌파 45점. 여기도 자, 여기까지 체크를 해놓고 이제 작년 11월 구간을 보는 겁니다. 작년 11월 구간을 봅니다. 제가 여기는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돌파 가능성은 빨간색, 글자는 작게. 자, 이것도 돌파 가능성. 자, 이거는 저항이라고 했죠. 이거는 파란색. 이렇게 하면은 아마 차트를 보시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기도 돌파 가능성을 보는 자리다. 돌파 가능성을 보는 자리다. 자, 여기에 움직임을 보고 이제 현재 구간에 대한 내용들로 같이 볼게요. 이런 내용으로 같이 봅니다. 11월 달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 보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반등 초반에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1월달, 2월달에 거래량이 터지고 지금 3월달에 거래량이 지금 없어요. 또 확 줄어버렸어요. 자, 여기에 움직임에서 그러면 11월달에 중요가 30.6원하고 34.1원, 구간 끝값 39.8원, 이탈값은 44.6원. 자, 여기 값들을 이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움직임을 이어가는지를 보면은 자, 여기에 상승이 나오고 30.6원을 돌파하고 나서 음봉 종가 확정적 종가 지지를 했습니다. 했어요. 하고 반등이 나오고 34.1원은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 39.8원은 지속적으로 두들기만 뚫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이 202평 공략하고도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202평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202평이 여기 값들에 왔을 때, 여기 코인 왔을 때 전후에서 움직임이 나오죠. 39.8원 전후에서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돌파했고 이 움직임은 11월 구간 끝 위에 종가를 확보했어요. 이 확보한 움직임이 5월 구간까지는 제대로 공략이 안 된 거예요. 5월 구간까지는. 여기는 4월 구간이네요. 4월 구간으로의 움직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이어지지 못하고 여기 구간만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여기 구간만.
자, 이때 여기에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종가를 확보했어요. 종가를 확보했으니까 네, 여기에 움직임이 여기에서 첫 번째 지지를 받으면 제일 좋고 여기나 여기에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두 값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1월 달에 나왔던 반등 시에 나왔던 중요값들이 있죠. 예. 중요값 2개 그리고 구간 끝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세 포인트는 일단 빼고 이거는 제가 빼버릴게요. 자, 여기에 움직임을 보면 상단 변곡점 공략이 여기에서 양봉으로 꼬리만 치고는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는 약한 거죠. 약하기 때문에 깨집니다. 여기는 지속적으로 깨지는 자리예요. 근데 상단 변곡점을 왜 중요하게 보냐? 예, 여기를 해서 되돌림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여기 포인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상단 변곡점에서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앉은지 여부를 다음 상승을 할 때 발판으로 밟고 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 이때 상승하고 난 뒤 2월 달에 중요값들은 예, 계속 깨면서 내려왔어요. 예, 깨버리면서 내려옵니다. 자, 여기에 값을 보면 공략이 안 됐어요. 이 둘 다 되돌림이 안 됐어요. 양봉이 나와 있지만 예, 중간에 형태만 잡고 예, 터치도 못했어요. 그럼 이거 돌파 견수를 본다. 예, 첫 번째 장이 되든 그리고 이어졌던 조정은 이때 형성되어 있는 구간 끝값이죠. 37.2원 아래로 그냥 빠져버렸어요. 빠졌고 이 움직임이 네, 여기에 30.30원 네, 둘 다 지금 현재 여기 음봉의 종가가 30.6원입니다. 여기 음봉의 값들 두 개 다 30.6원에 종가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1월 중요값 30원 만족했죠. 그리고 중요값 30.6원 언제 왜 그랬냐는 거 여기 있네요. 30.6원에 종가 지지를 했으니까 여기 만족을 한 거예요. 만족을 했어요. 이 두 값의 만족은 뭐죠? 자, 여기로의 공략 가능성을 열어둔다. 여기는 여기로의 공략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9.8원에 대한 공략이 그러면 이어졌냐면은 터치를 못하고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예, 구간 끝가 37.2원의 지지를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으면 좋은데 여기에 종가 지지는 뭐죠? 여기 위로 여기 중요값 2월의 중요값 41.2원 40.7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디에 대한 부분으로 갔냐? 예, 34.1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각 이 앞에 11월 달 구간에 대한 움직임도 예, 만족을 해야 되고 여기도 만족을 해야 돼요. 모든 값을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예, 이렇게 중요 값들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조건을 맞추면 예, 베스트라는 거 베스트. 그 구간을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라면 그 다음 구간으로 열리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트 움직임도 이 두 구간의 값을 만족하는 움직임이 가요. 예,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지지가 만약 오늘 진리카가 양봉 전환으로 마감이 되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때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에요. 왜 제한적이냐면은 지금 202평을 강하게 꺾고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202평이 일봉 차트에서 계속 하방을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얘가 수평이 되는 게 우선이고 이 수평된 관점에서 얘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온 뒤에 진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현재의 진리카의 모습은 202평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끌어올렸다가 202평을 다시 한번 근처까지 오든지 얘를 지지를 테스트를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인 거예요. 202평이 여기로 올라가는 과정, 이렇게 트는 과정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틀려고 하면 차트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지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나온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차트가 본격적으로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뭐 이때 사야 되느냐 이때 사는 게 아니고 요거 지지 테스트 할 때 사셔야 되죠. 그 값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값이 여기쯤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쯤일 거라는 거예요. 37.2원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37.3원 변곡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현재의 움직임은 여기에 대한 공략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여기를 빠르게 돌파하고 싶으면 일단 37.2원 위로 종가로 올라가고 39.8원에 대한 공략이 여기를 돌파를 하고 싶으면 터치 안 하겠죠. 다시 내려올 거예요. 밑에서 장을 받는 모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놨다가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를 만들면은 이때 이평선이 202평선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때 강하게 들어 올려 버리면은 이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러고 난 뒤에 다시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난 뒤에 진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움직임이 다시 여기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구간 끝. 예, 구간 끝을 확정적으로 종가 지지를 해야지만 진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진짜 발판. 예. 예, 그 움직임이 안 나오는 상황이면 그 길을 노리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물량을 받아줬다가 또 올렸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이 움직임이 예, 큰 추세로는 이평선들이 이렇게 정별로 바뀌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뒤에 차트가 이평선을 밟으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현재는 202평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거래량 부분으로는 이 하락각을 낮추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 거고 얘를 올리기 위한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한번 나와야 된다. 나오고 대응을 하시고 그 대응을 한 다음에 다시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움직임인 겁니다. 자,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여기에 앉아야 되겠죠. 2021년도 구간 끝값이에요. 45원은. 그럼 여기에 여기 값하고 같이 해줘. 45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가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45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가 이루어져야지만 예, 구간 끝값 21년도 구간 끝값 구간 끝값에 대한 예, 45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는 67.2원과 75.9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돌파 가능성이 제가 체크를 했죠. 돌파 가능성으로 체크했어요. 그러면 45원에 일단 안정적으로 안착해서 자리를 잡으면 진리카는 추가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22년도에 나왔던 구간이 커져 있기 때문에 구간이 큰 거예요. 지금 이때 4월은 22년 4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22년도 구간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22년도 구간 이탈했던 76.4원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45원의 공략이 확정이 되고 나면 76.4원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움직임이 202평이 이렇게 꺾여가는 움직임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움직임으로만 보면은 여기 34.1원, 34.1원의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여기 밑에는 30원과 30.6원은 확정적 종가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32.3원하고 34.1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가 같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그럼 여기는 여기로 확실하게 가겠다고 하는 발판이 되니까 발판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 열어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역시 요 값도 같이 만족하면 좋겠죠. 그러면 뭐다? 예. 찌르고 꼬리로 올리는 경우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약 조정에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움직임에 보는 거예요. 언제 33.3원과 34.1원이 중요한 지지 라인의 역할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수행을 하면은 그 다음을 지지 라인은 37.3원, 37.2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자, 여기가 되면 39.8원에 대한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41.2원, 42.7원 그리고 45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45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확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값들은 얼마다? 37원, 37.2원의 확정적 지지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는 추가를 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거고 이 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37.2원의 확정적 종가 지지는 중요하다. 여기에 움직임의 선행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32.3원과 34.1원에서의 확정적 종가 지지가 나오면 베스트겠다. 그럼 타점은 여기 근처에서 잡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거겠죠. 밑으로는 지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두 번이 이루어졌으니까 여기로 지지 테스트까지 올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의 지지의 움직임은 되돌림 상승 202평으로의 되돌림 상승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살피시면 괜찮지 않겠는가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32.3원, 34.1원의 확정적 지지 유지를 살피는 거고요. 그 다음 구간은 37.2원의 확정적 종가 지지 1분 차트입니다. 여기에 움직임이 확정되면 저기가 스타트 라인이 되는 거예요. 저기가 스타트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진리카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34.3원인데요. 리스크를 줄이는 상태에서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37.2원 위에
올라가 있을 때 확정적 지지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그때 살피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폭이 작지 않을 거라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살피셔도 무방. 지금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간의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의 움직임은 장기로 가셔도 되고 단기 대응을 하셔도 무방한 자리예요. 그 자리 스타트 라인은 어디다 37.25원이고요. 딱 37.25원에 딱 올라와서 시작하고 팍 출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왔다 그 자리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 자리를 탁 형성하고 나면은 출발합니다. 이게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하루 이틀 뒤라고 얘기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으로 진리카는 좀 더 살펴보시라. 지지 여부를 받는지, 양봉 전환에서 여기 위로 37.25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살피시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카의 차트 움직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구간에 대한 뿐만 아니라 앞에 만들어졌던 2002 작년에 4월 달에 나왔던 이 차트 구간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나쁘지 않다. 그런 관점으로 현재는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의 움직임이 폭이 크니까 폭이 크잖아요. 폭이 크기 때문에 좀 못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구간 폭이 커진 이유가 얘 때문이니까 얘가 없었으면 22년도 4월 달에 움직임이 없었으면 여기 구간을 다 밟고 가야 돼요. 다 밟고 가야 되는데 여기 구간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때 하반기 때 구간이 만들어지면은 보통 제가 차트 패턴상에서 5점, 4점 이렇게 주죠. 그걸 얘는 22년도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향을 여기보다 더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여기 공략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때 여기 공략에 대한 부분들 여기만 했었으면 저항 라인들이 여러 개 생기시겠지만 여기서 이미 다 뚫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고 여기에 구간 폭이 크다. 구간 폭이 크다. 그걸 위한 지금 스타트 형태가 밑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정도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또 진리카에서 또 움직임이 봤던 구간에서 움직임이 또 나오면은 차트적으로든 저희들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든 트위터든 또 차트 공유를 해드리면서 의견을 같이 드리니까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